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주목할 만한 회사죠. 리얼티 인컴, NYSE 티커는 O인데요. 이 회사의 2025년 1분기 실적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요즘 시장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이런 때 리얼티 인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외부 환경 변화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실적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리얼티 인컴 최근 실적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인, 또 해외 시장 기회 같은 외부 요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그 컨퍼런스 콜 녹취록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실적부터 시작해 볼까요? 1분기 주당 조정 운영 자금, 그러니까 AFFO라고 하죠. 이게 실제 배당 가능한 현금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그렇죠. 이게 1.06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9% 늘었어요. 와, 이게 30년 상장 역사 동안 거의 매년 성장했다는 건데 그게 정말 대단한 점이죠. 꾸준함이. 네. 여기에 또 배당 수익률 6%를 더하면 총 운영 수익률이 8.9%나 되네요. 요즘 같은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8.9%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변동성 큰 시장에서 왜 리얼티 인컴 같은 리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뭐랄까? 핵심 이유 같아요. 네. 이런 꾸준함의 비결은 역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있겠죠. 미국 리테일 비중이 한 65%로 여전히 크긴 하지만요. 그렇죠.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역, 또 다양한 자산 유형으로 위험을 잘 나누고 있어요. 발표에서도 관세 영향 같은 건 거의 없을 거고 이미 신용평가에도 다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다각화가 제대로 되어 있군요. 네. 이런 다각화가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방패막이가 되는 셈이죠. 투자 활동은 어땠나요? 1분기에 보니까 총 14억 달러를 투자했던데 평균 초기 현금 수익률이 7.5%였고요. 네, 투자도 활발했죠.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투자액의 65%, 그러니까 거의 9억 달러 가까이가 유럽에 집중됐다는 거예요. 유럽 투자 수익률은 7%였는데 맞아요. 미국 투자는 한 4억 8천만 원 정도의 수익률 8.3%였는데 수익률은 미국이 더 높은데 비중은 유럽이 훨씬 컸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들어보면 특히 영국이랑 아일랜드 쪽 리테일 파크 자산을 많이 봤더라고요. 아, 영국이랑 아일랜드요? 네. 이유가 뭐냐면 시세보다 임대료가 좀 낮게 운영되고 있고 또 교체 비용보다도 더 싸게 살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미 리들 같은 그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 공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임대료가 오르거나 자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본 거죠. 기회를 본 거네요, 유럽에서? 그렇죠. 반면에 미국에서는 수익률 자체는 더 높았지만 그 꼬리 위험, 그러니까 예상 못한 큰 손실이 터질 가능성 때문에 일부 거래는 좀 보류했다고 해요. 아, 위험 관리를 한 거군요. 네. 결국 위험까지 다 고려한 수익률 관점에서 보니까 유럽 쪽이 더 매력적이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포트폴리오 운영 자체는 좀 어땠습니까? 운영 현황이요? 운영 쪽도 계속 안정적이었습니다. 점유율은 98.5%로 아주 약간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고요. 네. 임대 재계약할 때 임대료 회수율이 103.9%였다는 점. 이건 상당히 좋죠. 대부분 기존 임차인들하고 계약을 연장한 거고요. 임대료를 더 올려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식료품점이나 편의점처럼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그런 방어적인 업종 비중이 높고 또 임차인의 3분의 4% 이상이 투자 등급이라는 점도 안정성을 더해주는 요인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건 역시 재무 상태가 받쳐주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재무 상태도 아주 탄탄해요. 5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 공여 한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죠. 이걸 확보해놨고, 네. 든든하네요? 네, 순부채 비율도 EBITDA 대비 5.4배 수준이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요. 특히 변동금리 부채 비중이 6%로 아주 낮아요. 아, 금리 변동 위험이 적군요. 그렇죠.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큰 강점이죠. 바로 이런 재무적인 체력이 있으니까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아까 말한 유럽 투자처럼 좀 적극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2025년 전체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가이던스 같은 거요? 네, 회사는 연간 주당 AFFO 예상치 4.22달러에서 4.28달러 사이, 그리고 투자 목표액 약 4조억 달러,
이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 유지했군요. 네,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하는데도 CEO님 꽤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최근에 자본 조달 비용이 좀 낮아졌다는 말까지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US 코어 플러스 펀드라고 해서 사모펀드 사업도 새로 시작했어요. 이건 기존 공모시장 말고 다른 자금 조달 루트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뭐랄까 공모주주들 부담은 좀 덜면서 투자 기회는 넓히려는 시도죠. 초기 시장 반응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리얼티 인컴은 1분기에 그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랑 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꽤 견조한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유럽 시장에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성장을 이어가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번 리얼티 인컴 사례는 이런 대형 리츠가 복잡한 외부 환경 속에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미국 내 위험은 좀 신중하게 보고 유럽의 저평가 자산을 공략하는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판단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특히 유럽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자산을 사들여서 나중에 임대료 상승을 통한 추가 성장까지 노리는 전략, 이건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확실히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얼티 인컴이 유럽에서 이렇게 저평가된 자산 인수에 집중하는 모습, 물론 미국 시장에도 기회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요. 이게 어쩌면 그들이 전통적인 미국 시장 안에서는 뭔가 잠재적인 위험이 좀 커지고 있다거나 혹은 기회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신호는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